반갑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릴 거라 보고요. 혹시 울리나요? 채팅창에 글을 좀 남겨주세요. 소리 괜찮으시죠? 울려요. 잠시만요. 지금은 안 울리죠? 지금은 괜찮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진주에서 FOC 사업을 하고 있는 문소영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하셨겠죠? 자, 8시가 되었으니까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코인을 한지 오래됐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FOC 사업을 하면서 선물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물이라는 그런 용어도 모르고 살다가 FOC 사업을 하면서 현물과 선물을 비교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뭐 업비트에서 코인하고 비스에서 그냥 코인 거래하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사라고 해서 업비트에서 뭐 사본 적 있고, 그리고 그거 당연히 요즘에 그쵸 마이너스 80% 90% 되어 있고 몇십만 원 정도 그냥 그렇게 거래를 해봤던 게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FOC 이제 이걸 하면서 원복 거래를 하다가 원복 거래를 이제 원봇으로 거래를 하면서 원봇을 파악을 하게 된 거죠. 파악을 하게 되면서 제 거로 만들고 그리고 오토봇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토봇도 3개월째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도 많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오토봇을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잘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슬라이드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리 기존에 코인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쵸?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오르고, 왜냐하면 우리는 개미였기 때문에 항상 세력과 거래소에게 이길 수 없는 개미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봇을 알고 나서부터는 원봇을 보고 거래를 할 때는요, 조금 이제 개미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세력과 함께 움직이면서 세력이 팔 때 팔고 세력이 살 때 사고 그렇게 또 거래를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원봇에 대해서 원봇을 제대로 정말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박을 하시면 수익을 잘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원부 지수가 뭐냐면, 자, 코인의 저점과 고점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그리고 세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예측해주는 원부 지수이죠. 제가 경상도에서만 몇십 년을 살아가지고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투리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그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코어는 세력의 움직임을 점수로서 수치화해 놓은 게 스코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세력의 점수, 그리고 자, 시세선과 세력선의 교차와 이격으로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4 시그널, 세력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6.4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6.4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잠시만요. 차트가 넘어가지를 잠깐만요. 자료가 이게 지금 잠시만요. PPT 자료가 지금 넘어가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자,
이제 우리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알려주는 선행지수, 선행차트라고도 합니다. 자, 원부 지수를 보시면요. 빨간 선은 거래소에 있는 실제 시세선이에요. 시세 차트죠. 그리고 파란 선은 세력의 움직임을 이렇게 점으로 이어서 선으로서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게 세력선, 세력의 움직임, 세력 점수를 가지고 세력선을 이렇게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전 스코어와 여기 위에 칸에 있는 이대로 자리를 보시면 돼요. 전 스코어와 현재 스코어, 1시간마다 원부 지수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시 5분 전후로 해서 여기 점수가 업데이트가 되었고, 전 시간이 7시 5분의 점수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자 변동한 스코어 점수고요. 그러면 자 0점 이 점수를 가지고 세력 점수죠. 세력 점수를 0점 기준으로 해서 250점으로 갈수록 넘거나 가까이 갈수록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고점에서는 저점에서 산 거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숏 포지션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0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50점으로 갈수록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롱 포지션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점수를 가지고 고점, 자 스코어 점수를 가지고 고점과 저점을 파악을 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 스코어 점수, 자 제일 높은 점수가 제일 윗칸에 있어요. 제일 위에서부터 변동 스코어 점수가 낮은 순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큰 게 맨 밑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30점 이상인 이런 변동 스코어 30점 이상인 코인들을 들어가서 보세요. 차트들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30점 이상인 코인들 제일 높은 점수를 먼저 들어가 보는 거죠.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요. 차트는 우리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대로 이런 차트들을 보시면 돼요. 자 이게 2시간 차트라고 2일 차트거든요. 원봇의 공식표라고 해서 자 이걸 항상 머릿속에 저장을 하셔가지고 이 기준대로 우선을 먼저 한번 보세요. 차트를 클릭을 해서 봤을 때 시세가 메인 하단에 있거나 시세 끝이 메인 밑에 있으면은 저점이죠. 저점이고 매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세 끝이 고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점 자리에 있으면은 매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세 끝이 중간은 관망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관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점수를 보고 변동 스코어 점수를 보고 250점 이런 점수들을 보고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차트다. 시세 끝이 저점과 고점 확률적으로 높은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입을 고려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맨 처음에 원부 지수에 들어가서 코인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비트코인 점수를 먼저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을 원봇에서 비트코인을 보시면 점수, 자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점수가 250점으로 갈수록 고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점수가 300점대예요. 300점대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숏 포지션, 롱 포지션을 잡는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고점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비트랑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 자 같이 고점이겠죠. 그런데 내가 이 점수를 보고도 롱 포지션을 잡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숏을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 비트코인 점수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는 코인을 하셔야만 조금 거래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변동 스코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점 이상 코인 그리고 마이너스 30점 이하인 코인 그쵸? 그런 코인들을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스코어 점수 현재 스코어 점수가 250점 이상 그리고 250점 마이너스 250점 이하인 코인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코인들을 가지고 차트를 봤을 때 끝부분이 중간 관망 자리가 아닌 조금 전에 우리 공식표에서 보신 것처럼 저점과 고점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종목을 추려내는 겁니다. 진입할 코인을 종목을 추려내 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분할 매수는 우리 초보자분들 아무리 원봇이 타점을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줘도요. 개미 털기 구간이 있고 개미 꼬시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뭐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분할 매수는 내가 타점을 내 평단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시드가 $1,000가 있다면 저는 시드를 10%나 20% 이내에서만 진입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한 코인에 $1,000가 있다면 한 코인에 $100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00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에서요. $30, $30, $40를 이렇게 하락을 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내 평단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좋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분할 매수를 안 하고 처음부터 $100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락을 해요.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200 들어가고 뭐 $400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내가 비중을 못 지키게 되고 만약에 반대로 간다. 그랬을 때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추매와 물타기는 틀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추매이고 물타기는 내가 $10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락을 했다고 해서 $20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비중을 못 지키게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물타기는 금지고요. 뭐 $100에서 이 $100에서 이렇게 136 방법으로 $10 뭐 $20 들어가든 $30 들어가든 $60 들어가면 평단을 굉장히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분할해서 진입을 하시는 거지 내가 비중을 뭐 10% 20% 아니라 뭐 50% 넘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거 비중 투자예요. 비중을 지켜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비중만 지켜서 들어가면 넉넉히 있다면 크게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우리가 많이 손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배수는 당연히 뭐 절대 금지. 이거는 이제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고배수를 하면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승률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률보다 당연히 고배수를 하면 마이너스도 손절하는 금액도 당연히 크지죠. 그러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내 시드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고배수는 하시면 안 돼요. 고배수로 해서 수익을 잘 내다가도 한 번에 훅 가는 경우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배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못 모르고 고배수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하다가도 한 번에 정말 훅 가는 경우.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실지정가 우리 필수로 하라고 하잖아요. 손실지정가는 초보자분들은요. 정말 손실지정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지옥으로 가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손절이 오히려 답이에요. 내가 손절을 못하고 마이너스가 많이 그러면 그동안 기회비용 우리가 이제 거래를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려 있으면요 다른 거래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또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손절이 정말 답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초보자분들은 수익률 그쵸? 수익률 보면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보죠. 우리 원부지수 방이나 뭐 아카데미 방에 우리 인증샷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승률을 얼마나 올리냐가 승률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포지션은 한 개 아니면 두 개까지만 하시는 거고 오토봇은 제가 뭐 4개 정도까지는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오토봇을 안 하고 초보자분들 뭐 여러 개 잡는 분들 뭐 그걸 아파트 짓는다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비중이 안 지켜지겠죠. 그리고 뭐 다 같이 수익이 나면 다행이겠지만 다 같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은 한 개 아니면 두 개까지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 숏 포지션이 승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봇도 거의가 숏 포지션을 잡아주죠. 저도 숏으로서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이슈가 있을 때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매시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호재가 있던 악재가 있든 막 베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호재일 거야 이러면서 뭐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다거나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하시면 안 되세요. 자, 그리고 요즘에 제가 오토봇으로 저는 오토봇으로 거의 90%, 98%가 오토봇으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오토봇이 타점 잡아주는 걸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팅하고 운전하면서 이동을 하다 보면 원봇으로 보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하고 원봇에 들어가서 찾는 게 솔직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오토봇이 잡아주는 걸로 가지고 제가 응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봇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봇 조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토봇은 특정한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바이낸스 계정에서 자동으로 포지션을 잡아주거든요. 잡아주고 매도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오토봇은 우리 사람은 이제 원봇을 보면서 막 골라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골라내는데 오토봇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맞아야만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토봇 나오기 전에 수동으로 거래할 때랑 지금 오토봇이 거래할 때랑 승률이 지금이 훨씬 높아요. 정말 일주일 동안 거의 100% 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 레버리지와 추가 자산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렇게 레버리지도 바꿔보고요.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익절과 손절은 자동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청산당할 일은 없어요. 예전에는 크로스로 하다가 청산당한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솔레이트로 하다 보니까 뭐 손절을 하게 되죠. 손절 세팅해 놓은 데서 손절도 되기도 하지만 청산은 안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오토봇으로서 수익을 내는 네, 오토봇으로서 수익 내는 저의 그는 뭐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죠. 그러면 원보 지수를 먼저 확인을 해요. 원보 지수를 확인을 하고 뭐 설령 원보 지수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저는 배도하지 않아요. 정리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오토봇 손절가를 세팅을 마이너스 20%에서 손절이 되게 세팅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60%에 전환해놓고 오토봇 타점을 잡아준 정찰병을 가지고도 마이너스 40%, 50%가 되는 거를 지켜봐요. 지켜봤다가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동 손절 되도록 안 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봇 처음에 마이너스가 막 되죠. 저는 이제는 레버리지를 10을 했기 때문에 1달러가 잡히거든요. 1달러 잡힌 걸로 막 마이너스 30%, 40%, 50%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지레 겁먹고 벌벌 떠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이너스가 클수록 진입하기가 훨씬 좋아요. 마이너스가 크면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준 것보다 제가 더 좋은 타점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도 당연히 개미 털기 구간이 있고 꼬시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빅터 방향을 보면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빨간 정찰병, 그쵸? 빨간 마이너스가 몇 프로 되었을 때 그거를 즐기세요. 오히려 초록이 되어 있으면요.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수익 기회를 잃은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초록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뭐 수익이 플러스 20%, 30% 되고 있으면요. 너무 싫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저는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정찰병은 즐기세요.
네, 그리고, 자, 원봇도 똑같아요. 거의가 수동으로, 우리가 수동을 거래하실 때 스킬이 있는 분들은 오토봇으로도 정말 수익을 잘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하던 거랑, 뭐, 타점을 잡아주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지만, 거의 뭐 스킬들은 비슷하고, 원봇을 보고, 오토봇도 타점 잡아준 걸로 우리가 진입을 할 때도 거의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점과 저점에서 나온 거, 그쵸? 진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변동 스코어 점수가 큰 거 진입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당연히 분할 매수, 그쵸? 분할 매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중 투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입을 타점을 잘 잡고 진입을 해도 추세는 금방금방 바뀌어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추세가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물타기를 1차 물타기, 2차 물타기까지 생각을 하고 저는 진입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꼭 지켜서 진입을 하고 있고요. 몰빵 투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빠르게 저는 매도를 해요. 예전에는 수동으로 할 때는 플러스 50%, 뭐 100% 넘게 수익이 날 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는 제가 거래하는 그냥 그런 걸 조금은 바꿨거든요. 오히려 그냥 횟수를 늘려가지고 10%든 20%든 30%든 횟수를 늘려서도 제가 거래를 하는 게 오히려 시대가 더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타점을 잡아주면은 많은 분들이 바로 매도를 하는데, 오토봇이 뭐, 아니, 원보 차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데,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내 포지션에서 없어지면 관심이 없어지죠. 잘 눈여겨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타점을 잡아줘도 내가 그거를 매도를 안 하고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어도 지켜보세요. 지켜보다가 진입 타점을 잡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래서 매도를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제 진입을 하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들을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올렸거든요. 우선은 2일 차트를 봐요. 타점을 잡아주면은 2일 차트, 4일 차트, 여기는 일주일 차트, 3주일 차트예요. 이 차트들을 봤을 때, 자, 항상 우리 원보 지수에서는 시간을 이렇게 세력 점수, 스코어가 알려주죠. 여기서 보시면요. 자, 세력이 이만큼 올리겠다고 알려줬고, 이 세력선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되어서 올라온 거, 이런 거 원봇이 잡아줬을 때 이런 차트가 보이면 저는 무조건 진입을 해요. 이런 차트에. 자,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계속 한번 보세요. 자,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원봇이 잡아준 거 똑같은 숏 포지션으로서 제가 진입을 한 거고요. 네, 자, 여기에서도 세력이 이만큼 올리겠다고 하고 시세가 이만큼 올라왔죠. 그러면 만약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1차 진입을 했는데 더 많이 올라가면 분할 매수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비중을 지켜서 만약에 거래를 하고 있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고 빔을 쏜다. 마이너스가 굉장히 오늘도 마이너스 60% 가도요. 어, 그 청산가 되기 전에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면 내가 비중만 많이 가지고 있고 비중을 지켜서 한다면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중 지켜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시그널보다 시세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차트, 똑같은 방향, 같은 방향인 거 확인을 해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내가 상승을 더 한다. 그러면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1차, 2차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올라왔죠. 교차와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수익률이 막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익 날 때 저는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한다. 이러면은 만족할 만큼 뭐 수익이 올라왔다. 그러면 저는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항상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세요. 데이터를 보시면 세력이 알려주죠. 세력이 이만큼 올리겠다고 알려주고 시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숏 포지션을 잡는 거죠. 잡을 때 만약에 또 올라간다. 그러면 분할 매수. 자, 여기에서도 그렇고요. 똑같은 숏 포지션이에요. 교차와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렇죠? 여기에서는 자, 보시면요. 롱 포지션이에요. 롱 포지션으로서 시그널이 여기 시세가 아니 세력이 그쵸? 이만큼 내리겠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시세가 세력보다 더 많이 내려왔어요. 이런 거 저는 무조건 진입한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여기는 숏 포지션이죠.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원복 공식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저점과 고점에서 진입을 해야만 확률적으로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준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을 때, 고점에 달했을 때 이제 숏 포지션을 잡고 오토봇이 잡아준 대로 제가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오토봇 타점 잡아준 거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런 차트 저 너무 좋아해요. 세력 시그널보다 시세가 굉장히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여기에서 제가 이제 숏 포지션.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정찰병이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 훨씬 진입하기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오토봇이 숏 포지션으로서 타점을 잡았죠. 그러면 자, 거꾸로 가네요.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7%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뒤늦게 확인을 해가지고 고점 찍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 오토봇은 저는 항상 오토봇도 정리를 해버려요. 자, 오토봇이 잡아준 타점도 정리를 하고 그 전에 절대 정리를 안 해요. 정리하면 뭐 어떤 코인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뭐 금방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진입할 때 바로 정찰병을 매도를 하고 저는 진입을 해요. 이렇게 제가 1차 진입을 했는데 바로 하락을 해서 수익이 나서 그냥 분할 매도 짧게 먹고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38% 되면 막 굉장히 우리 겁먹잖아요. 근데 정찰병 1달러예요. 1달러 마이너스 38% 되면 마이너스 0.4달러밖에 안 돼요. 이런 거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어요.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지만 자, 여기에 개미 꼬시기 구간이 있고 개미 뭐 털기 구간이 있는 거죠. 자, 개미 꼬신다고 쫙 올라가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구간이 마이너스 38%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여기에서 지금 오토봇 잡은 거 바로 정리를 하고 숏으로서 여기에서 재진입을 한 거예요. 롱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토봇이 숏을 잡으면요. 관망을 하고 나서 숏으로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관망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뭐 금세 익절을 해버렸네요.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26%, 정찰병이 지금 마이너스 26%예요. 그러면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죠.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오토봇이 타점을 잡고 이제 여기 정리를 했어요. 오토를 정리를 하고 제가 1차 시드를 숏으로서 진입을 했거든요. S 되어 있죠. 숏으로서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면서 또 마이너스가 되었겠죠. 이때 제가 1차로 정찰병 저도 적은 시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 진입한 것도 정리를 바로 해버렸어요. 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고점에서 꼬리 쭉 빼고 내려갈 때 여기 고점에서 다시 재진입을 해서 여기가 평단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34% 수익.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마이너스 21%예요. 마이너스 21%일 때, 21%일 때 이런 차트. 자, 이격이 벌어졌죠. 시그널을 이렇게 알려줬고, 똑같이 숏 포지션 같은 방향인 거. 2일차, 뭐 일주일, 3주일 차트.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보시면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줬고, 원보 지수를 보니까 고점이더라고요. 고점에서 제가 자,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고 여기에서는 제가 1차로 시를 넣었어요. 바로 뭐 거의 바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쯤에서 2차로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놓치게 되고, 놓쳐서 여기서 그래도 14% 수익을 냈죠. 자, 이런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시거늘이 세력인 그쵸? 이만큼 올린다고 했죠. 근데 시세가 지금 그만큼 못 갔어요. 그러면 내가 1차 진입을 하고도요. 더 올라가면은 분할 매수를 하면 되죠.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변동 스코어가 점수가 굉장히 큰 점수예요. 큰 점수이고 차트가 교차와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근데 자, 스코어만큼 시세는 못 갔어요. 그러면 더 항상 우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투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더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도 고점이고, 그쵸? 고점에서 여기 변동 스코어 점수 마이너스 149점. 굉장히 큰 이격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진입을 한 거죠. 숏 포지션을 잡아서 진입했는데, 뭐 수익은 그다지, 그쵸? 16%지만 제가 빠르게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변동 스코어 보시면은 마이너스 47점. 지금 다 모든 거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줬을 때 우리가 원보 차트를 보고 제가 진입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스코어보다 더 시세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차트.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도요. 자, 보시면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항상 관망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되세요. 항상 관망을 하고 나서 오토봇은 매도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진입을 했거든요. 30분 만에 이렇게 개미 터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39% 수익 난 거고요. 자, 오토봇이 이제 6.4를 잡아준 거예요. 6.4를 가지고 자, 6.4, 6.4 시그널이 나왔죠. 오토봇도 6.4 이제 타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오토봇이 롱으로서 지금 바이, 그쵸?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20에서 자동 손절되게 세팅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자동 손절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 항상 우리가 지지 저항을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선 세 가지 정도만 배우세요.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지지에서도 진입을 하는 거죠. 지지에서 자, 롱으로서 다시 제가 매수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지지에서 그쵸? 여기 지지선이에요. 지지선에서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손절을 하고 오토 타점 잡은 거는 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난 거. 그리고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같은 경우도 오토봇이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죠. 근데 개미를 털어버려요. 털고 나면 오히려 상승을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터는 구간에서 자동 손절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뒤늦게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죠. 오토봇이 숏으로서 잡았는데 상승을 하네요. 그러고 나서 관망을 하고 나서 좀 횡보를 하는 동안 관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매도를 하고 오토봇은 정리를 해버리고 바로 항상 지금 S와 바이, C과 바이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다시 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익 났던 거 항상 그리고 우리가 추세선을 그어서도 지지 저항을 보고도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뭐 바쁘고 이동하면서 막 그런 볼 시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차트들을 그냥 차트를 펴놓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미팅을 하면서도 이런 차트를 펴놓고 나서 그냥 어느 정도 꼬리를 빼고 빠질 때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큼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분할 매도를 항상 거의 분할 매도를 하고 있어요. 2번 정도, 많게는 3번 정도. 자,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도 오토봇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새벽에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서 지금 롱으로 잡힌 게
56%까지 수익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56% 제가 지금 1달러를 가지고 정찰병이 지금 56% 이렇게 수익이 난 거거든요. 정찰병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제가 오토 타점 잡은 거는 56%인 거 정리를 바로 하고 숏으로서 다시 제가 진입을 한 거예요. 진입을 하고 자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했는데 평단이 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3%. 그래서 오토봇도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롱으로 잡았다고 해서 수익이 뭐 그냥 정찰병 그쵸?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바뀔 때, 그쵸? 숏 포지션, 이제 숏이 뭐 되겠다. 그런 추세가 바뀔 때. 그리고 하나 더. 자, 저는 200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까지 오토봇이 잡아주거든요. 6개까지 잡아주면 2개나 4개 정도만 거래를 하고 나머지는 비워둬요.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봇을 보고 그리고 뭐 추세선을 걷거나 할 뭐 그렇게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귀찮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참 내가 지금 롱으로서 수익을 나고 있어요. 롱으로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오토봇이 그 나머지 뭐 2개나 3개 다시 숏 포지션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추세가 바뀔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정리를 이제 하는 쪽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뭐, 팁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 정리를 하고 다 진입을 했던 거예요. 다 숏 포지션으로 잡힌 거죠. 저도 숏으로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이렇게 숏으로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자, 이런 경우도 제가 숏으로서 계속 되고 있다가도 롱이 잡힌다. 그러면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또 롱 추세로 또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여기서 한번 이거는 실패라기보다는 제가 수익을 못 냈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죠? 근데 제가 관망도 많이 하지 않고 여기서 보시면요. 정찰병을 매도를 해버리고 1차 진입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이게 마이너스가 되길래 제가 여기에서 2차 분할 매수를 했죠. 근데 평단이 여기 왔어요. 평단 여기 오고 여기를 제가 놓친 거죠. 그때 본사에 있을 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분할 매수도 못하고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이럴 때는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익절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무조건 탈출이 먼저예요. 탈출을 먼저 하고 나서 자, 내 평단에서 저는 매도를 걸어 놓거나 뭐 자기 전에 걸어 놓거나 이렇게 해서 탈출을 하지 수익을 내려고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고요. 제가 바로 진입을 했어요. 관망을 안 하고 1차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었겠죠. 마이너스가 한참 마이너스 머물러 있을 때 제가 평단에서 바로 탈출을 먼저 한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죠. 1차로 시더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하고 2차 분할 매수를 했을 때 평단은 여기 왔고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걸 제가 놓친 거죠. 안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항상 우리는요. 하수들은 손절을 잘 못해요. 내가 적당히 내 평단에 다가오면 여쯤에서도 손절할 줄 알아야 돼요. 차라리 손절을 하고 반 정도만 손절을 하더라도 다시 내가 반을 가지고 마이너스가 또 되고 있을 때 다시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죠. 그러면 평단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무조건 가지고 이게 하락할 때까지 수익을 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평단이나 내 평단 가까이 오면 탈출이 먼저입니다. 이런 욕심은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톡방에 올렸는데 이거는 캡처를 안 하신 분들은 캡처를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세요. 이걸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내 수익도 알 수가 있고 내 사이즈 그리고 내가 손실 지정가 세팅되어져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손절가에 다가오는구나. 익절가에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내 평단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진입한 뭐 시간도 알 수가 있지만 진입한 타이밍 그쵸? 이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거래를 하세요. 이거는 꼭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지지 저항 추세선 걷는 거는 다음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지금 자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9시까지 강의를 할게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오토봇 거래도 수동 거래하는 거랑 비슷하긴 하죠. 그렇지만 타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그 타점을 보고 이제 활용을 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오토봇도 활용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수익을 못 내고 거래를 못 하시는 수익을 못 내고 거래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토봇으로서 똑같은 종목이 잡혔지만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대응 능력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많은 경험을 하셔가지고 기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예전에 수동 거래할 때 차트들이거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스코어 점수를 가지고 250점에 가까우면 고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요. 250점에 가까운 점수죠. 그러면, 자, 시세와 지금, 세력이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260점에 가까운 고점까지 올라왔고, 이 고점에서 자, 이 고점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1차 진입을 했는데 더 상승을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항상 코인시장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분할 매수, 그쵸? 분할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비중 투자가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세력이 이만큼 내린다고 먼저 알려줬습니다. 알려줬을 때 우리가 자,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롱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약 매수를 건다거나 1차 매수, 2차 분할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고점 점수가 나왔죠? 고점 점수가 나왔고,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자, 자로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교차와 이격.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항상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오토봇 설명 드릴 때도 차트를 보시면요. 세력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되었죠. 더 많이 하락한 거. 세력보다 더 많이 하락했어요. 시세가. 그러면 저는 항상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매수를 했을 때 당연히 하락을 하면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차와 이격 너무나 이쁘게 지금 모양이 너무나 이쁜 차트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하락한 거, 세력은 저기 고점에 올라가 있죠. 그랬을 때 차트를 보고 자 진입을 한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하락한 거, 이런 코인 종목들을 찾아보세요. 이런 코인들 차트들을 찾아보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네. 자, 이제 관망하는 차트예요. 우리 항상, 자, 저점과 고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세력이 밑에 있다고 해서, 숏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그치만, 원복 공식표에서 시세 끝이 중간에 있으면은 관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 끝이 중간에 있죠. 내가 숏 포지션을 잡을 거면요. 여기, 자, 시세 끝이 고점에 있을 때 진입을 했어야 했어요. 고점에 있을 때. 그쵸? 근데, 자, 이미 진행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관망 차트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롱 포지션으로서 잡을 수가 있죠. 그치만, 자, 우리는 원복 공식표에서 저점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다. 시세 끝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관망. 자, 이런 차트도 관망, 그쵸? 그리고 6.4예요. 6.4로 뭐 요즘에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6.4는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이렇게 6.4 시그널이 뜨거든요. 그러면 6.4도 진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두세 시간 관망 후에 알람 이 텔레그램에서 알람이 오죠. 6.4가 3시간 정도 6.4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진입을 하는 거고요. 6.4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나서 정말 제대로 된 거래를 하시는 거고, 그전에는 저배수를 가지고 소액만 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한번 그렇게 경험들을 우선은 먼저 쌓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시는 거고, 진입을 하고 나서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6.4가 매 시간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6.4가 점수가 풀리거나, 6.4가 풀렸거나, 뭐 점수가 뭐 5.9라던가, 뭐 8.5라던가, 이런 점수가 나오면요, 세력들이 급격하게 들어온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들어와서 추세를 또 어떻게 바꿔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초보자분들은 6.4 점수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냥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6.4 시간을 6.4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위험하다고 했죠. 예전에는 6.4가 이런 차트들로 해서 위험한 구간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여기 시간을 알려준 대로 진입을 했을 때 거의가 세력을 만나러 우리가 원보 차트에서는요. 시세가 세력을 만나러 내려오거나 세력을 만나러 가죠. 세력이 밑에 있으면 밑으로 가고 위에 있으면 위로 가고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홀딩을 거의 했었어요. 홀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윙이라고 해야 되나요? 홀딩을 해서 이렇게 수익률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위험 구간이 있어요. 위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진입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서도 진입을 하면 초보자분들은 위험한 케이스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어서 숏 포지션 잡힐 때마다 중간중간에 끊어서 빨리 먹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위험한 케이스. 여기서도 보시면요. 이게 바보 6.4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 6.4는 여기 이렇게 좁은 거, 그 전에 거는 보면, 여기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좁은 거는 바보 6.4라고 해서 진입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6.2, 여기 6.4가 풀려버리고 나면요.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6.4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보면, 세력을 만나러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 올라가야 되는 건데, 6.4가 풀리니까 이렇게 반대로 가버리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6.4가 풀리면 반드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방법.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저도 여러 번 당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청산을 당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떤 거냐면, 그날에 우리 상승률 높은 대장주 코인들 있죠. 대장주 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원봇에서도 숏 포지션이 나와요. 원봇에서도 숏 포지션이 나와가지고 숏으로 진입을 하면 거기에 이제 펀딩비를 보게 되거든요. 펀딩비를 보게 되면 펀딩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상승률 굉장히 높은 거,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보대로 숏 포지션을 잡았다가 청산을 당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이제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숏으로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셔야 돼요. 관망을 하셨다가 여기는 상승률이 원봇은요. 세력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거지 개미의 움직임을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개미들이 다 올라붙어서 정말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개미의 힘으로 상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숏 포지션을 잡으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며칠 동안 거의 고점에 머물러 있다가 숏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 상승률 높은 애들은 조심을 해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기에서 여러 번 당했어요. 그리고 업비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보는 거죠. 오늘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맨 밑에 그날 제가 하루 이렇게 보니까요. 마이너스가 된 게 5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날은 어때요? 상승 추세인 거죠. 상승 추세일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상승 추세를 처음에 확인을 했으면은 롱 포지션을 잡으셔도 되고, 이런 걸 보고, 한참 진행이 된 거라면 나중에 이제 하락을 하죠.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그냥 그 추세를 그날 추세 보는 팁이고요. 이제 업비트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락폭이 3% 내외인 거, 이런 거는 그날
이제 횡보장이거든요. 횡보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넘어갈게요. 아,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수동으로 해서 정말 1,500개 인증샷이 제 갤러리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1,500개, 그쵸? 여기는 수익만 난 것만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손절한 거, 마이너스 된 것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제 경험이, 그쵸? 거래 경험이 수천 번이 되는 거예요. 수천 번이 되면 어, 이게 제 재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거래 많이 하고 제 경험이 지금은 재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톡방이든 미팅을 하든 만나는 분들한테는 계속 많은 거래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저도 초보자이고 정말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보면 웃으실 것 같아요. 되게 창피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조 지표들은 배우려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저는 그래서 오로지 원복과 오토봇을 가지고만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거는 어려워서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우선 제가 이제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원봇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 오토봇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페이지도 엄청 중요한 페이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거래는 코인 투자는 잃지 않고 적게라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욕심을 정말 많이 내시거든요. 어, 제가 오늘도 톡방에 이제 글을 올렸지만 정말 욕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분들 성공한 거 한 번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들의 그런 뭐 수익률이나 이런 뭐 그리고 뭐 수익 잘 낸다고 해서 그런 걸 보시고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욕심 들어가면 100% 망하게 되거든요. 그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욕심을 부린 자는 무조건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게 꾸준하게 가는 자에게는 성공이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조하고 조급함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코인은 정말 길게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멘탈과도 싸워서 이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수익률, 그죠? 부러워하지 말고 제가 요즘에는요, 10%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있어요. 10%씩도 먹고, 5%도 먹고, 뭐 30%, 40%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물에서는 정말 1%, 2%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선물에서는 레버리지를 붙이기 때문에 그런 5% 수익은 정말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매일 내가 1%만 수익을 내도 큰 점수예요. 큰 수익이 나는 거고 5%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레버리지를 높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초보자분들은요. 레버리지를 낮춰서 승률을 높이세요. 승률이 높아야만 승률이 좋아야만 나중에 레버리지를 올려서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막 레버리지를 높이고 막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원봇은 최고의 도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도구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많은 정말 그 경험 속에서 저만의 스킬들이 그리고 노하우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모든 강의를 다 들어요.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오토봇도 한 달 하고 나서 이거 안 맞네 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원봇도 거래를 하다가 이거 맞지도 않다. 뭐 청산당하고 손절되면서 멘붕이 와서 멘탈 나가버리고 그쵸? FOC를 영원히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토봇도 항상 제가 해보니까요. 내 걸로 내가 하다 보니까 정말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거고요. 연습을 정말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거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트레이딩을 집중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시작을 하고 나서는 조금은 집중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집중을 해서 원봇에 대해서 어설프게 막 알면서 시세를 넣어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배우려면요. 처음에는 모든 강의를 다 듣고요. 유튜브도 듣고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달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리고 한 달 내 코인 생활이 한 달 늦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집중을 해서 한번 배워보세요. 초기에는 당연히 청산을 당하는 거고 손절 당하거든요. 그치만 돈은 잃게 돼요. 돈은 잃게 되지만 돈으로 나중에는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경험치가 쌓여서 그게 내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에요. 그건 정말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수익을 낸다는 생각보다는 소중한 내 시들을 잃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차근하게 거래를 하세요. 절대 우리가 코인은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확천금을 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차근차근 이 배워가면서 평생 정말 제가 지금 한 30년은 제가 코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1년 동안 그쵸? 1년 동안 차근차근 배우면은 정말 30년은 트레이딩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배우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 우리 복리 수익으로서 항상 내가 오늘 벌고 내일 크게 잃고 오늘 벌고 내일 크게 잃고 이러면 내 시대가 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항상 제자리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방법들을 바꾸셔야 돼요. 매일 적게라도 조금씩 먹어 나가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시대가 늘거든요. 우리가 복리 무서운 거죠. 매일매일 1%도 매일매일 그렇게 수익을 내면요. 복리 무서운 거고요. 이렇게 5%씩을 내가 매일매일 수익을 내도요. 300만 원이 두 달 보름 뒤에는 1억 1,600만 원이 된다는 이런 복리 계산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드를 늘려나가세요. 그게 정말 맞는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거래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드가 매일매일 제 매일매일 수익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오늘 30만 원 벌었고 뭐 또 5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은 그대로 100%를 그대로 저는 US 테드로 바꿔놔요. 바꿔놓고 지금 제가 그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시드가 아니라 제 수익이 점점 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또 안 넘어가는 페이지가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요즘에 강의 그쵸? 강의를 우리 계속 내가 추천해준 분한테도 이 원봇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요. 제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그런 게 없었어요. 줌도 없었고 그리고 제 상위 우리 리더님도 트레이딩 초창기니까 아무도 할 줄을 몰랐죠. 바이낸스 뭐 그런 거래소 정말 깔 줄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고모님 강의를 일주일에 3번, 4번, 진주에서 서울까지 왕복 8시간이에요. 그거를 일주일에 3번씩 뭐 3일, 4일씩 그렇게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저는 이런 원복 강의하는 거 강사님들이 강의하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듣고 있어요. 그렇게 내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강의 한두 번 듣고 거래를 막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청산당해서 가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 산하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깝죠. 정말 이 최고의 도구를 제대로 못 느끼고 그쵸? 못 느끼고 가신 분들이라서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의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평생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기술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FOC로 마케팅을 해서도 그쵸 직급을 가서 매주 주급을 받고 있어요. 그치만 내가 3년 동안 그쵸 배우고 익힌 트레이딩 기술은요. 정말 돈으로서 그 트레이딩 기술은 돈으로서 자산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정말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카데미도 매주 2번씩 하고 있죠. 본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정말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카데미 강의도 가시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회 본사에서 하는 것도 가시고요. 모든 또 강사들이 중 강의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내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만의 감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 그리고 내가 항상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그리고 그 노하우는요,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정말 자료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설명을 참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수많은 경험을 하고 강의 듣고 그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되고 있으면은 방법을 바꿔서 또 거래를 해보시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도 노동수익이라고는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제일 쉬운 노동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도 제가 정말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서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버는 거, 그쵸? 하루하루 수익.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그게 큰 돈이거든요. 저에게도 정말 큰 돈이에요. 월말이 다가오죠? 월말이 다가오면은 저는 집중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값도 내야 되고, 그쵸? 카드값도 내야 되고, 결제할 거 많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말 ATM기 같은 원봇이에요. ATM기 같은 데 입맛대로 돈 벌어서 출금을 하고 너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아이오님들도 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익이 안 나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그렇지만 넘어져도 봐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시기, 이 사진에서 보시면요. 바로바로 성공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많은 강사들도 그렇고요. 저 또한 이 시기를 버텨낸 거죠. 계속 손절하고 청산도 당하고 그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제가 없었더라면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죠. 이 시기에 내가 포기를 했더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 찍어내는 ATM기 같은 원봇으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요. 정말 FOC 마케팅 정말 대박 플랜이잖아요. FOC로도 꼭 F4가 되셔서 정말 성공자의 삶을 사시고 그런 우리 아이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본사에 가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톡방에 오늘 제가 글을 올렸죠. 정말 제가 인증샷을 안 올리면 저 사람 매일매일 올리던 사람이 안 올리면 청산당했는가 아니면 손절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매일매일 제가 미팅을 하면서도 항상 핸드폰을 켜놓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미팅을 하고 차에서도 항상 제가 핸드폰을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는 차트를 거치대에 하나는 차트를 이제 걸어놓고 다니고요. 한 폰으로는 내비게이션을 켠다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추세를 보는 이제 제 공기계 공폰이 있거든요. 그렇게 항상 핸드폰을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도 미팅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집중하는 만큼 저 또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3개월째 오토봇을 결제를 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첫 달에는 오토봇으로 저 또한 손절도 많이 하게 되고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그거를 제가 포기를 안 했죠. 많은 분들은 한 달 하고 포기를 했어요. 오토봇으로 하는 거 포기를 하고 또 이제 각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2달째 거래를 하고 3달째 오토봇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든 거죠. 내가 활용 방법들을, 그쵸? 활용 방법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수익률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오님들도 뭐든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꾸준함이 정답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거래하시고, 정말 꾸준하게 FOC 마케팅 사업 하셔가지고,
정말 크게 성공하시는 우리 F4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토봇 잠깐만요. 제가 질문 잠깐만요.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질문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채팅글을 잘 못 읽거든요. 잠깐만요. 자료 제가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거래 경험이 수천 번이에요. 정말 수천 번. 성률이 맞아요. 승률을 높여야죠. 천천히 자본의 수익을 늘려라. 네. 오토보 설정을 어떻게 저는 레버리지는요 10배를 해놓고요.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60, 익절은 플러스 40에 해놓고 저는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60을 처음에 마이너스 20에 했을 때 자동 손절이 금방금방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손절이 되고 나서 내 포지션에 들어있지 않으면 저는 어떤 게 뭐 오토보 잡혔는지 그걸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 안 되게 하려고 마이너스 60% 해놨다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진입을 했죠. 진입을 했는데 정말 마이너스가 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바이낸스에서 그러니까 FOCC 거기 어플에서는요 마이너스 60까지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래를 할 때는 만약에 마이너스가 많이 돼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이낸스에서 60%에 세팅되어져 있는 거를 캔슬 시키고 저는 마이너스 100에다가 다시 걸어놓고 제가 물타기를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만의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어느 정도 스킬이 쌓이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하시지 마시고요. 초보자분들은 빠른 손절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토봇으로만 하고 있어요. 수동으로 롬보 차트 찾는 게 힘들어요. 귀찮아요. 솔직히 귀찮아요. 이리저리 막 다니다 보면 그 롬봇에 들어가서 막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가끔 이제 오토봇이 타점 잡아준 거, 타점 잡아주면은 롬봇을 들어가서 보는 거죠. 롬봇에 들어가서 봤는데 와 괜찮은 차트가 나올 때 있거든요. 가끔씩 변동 스코어 점수 굉장히 크거나 뭐 고점이 나오거나 저점이 나오거나 이럴 때 정말 한 번씩 들어가지 오로지 저는 그냥 오토봇으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Recording